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든 봉투를 보며 입술을 떨더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봉투 안에 든 건 백화점 외식 상품권 5만 원짜리였어요. 구겨지고 빛바랜 1년이나 묵은 쿠폰이었죠. 며느리 생일날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케이크 촛불을 끄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모두가 행복해하던 그 순간에 저는 가방에서 그 봉투를 꺼냈거든요. 1년 전 제 생일 때 며느리가 저한테 준 바로 그 쿠폰을요. 믿기지 않으시죠? 며느리 생일날 며느리가 1년 전에 시어머니한테 준 선물을 고스란히 돌려준 시어머니라니요. 남들 눈에는 제가 잔인하고 심술궂은 시어머니처럼 보일 거예요. 며느리 생일 망치고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아들까지 난처하게 만든 나쁜 시어머니처럼요. 하지만 제 속사정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올해 68 박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1년 동안 서랍 속에 고이 간직했던 5만 원짜리 쿠폰 이야기요. 그 쿠폰에 담긴 며느리의 마음, 그리고 제가 왜 그걸 며느리한테 돌려줄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며느리를 위한 쓴 약이었다는 걸요. 모든 건 작년 추석날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사실 운이 좋은 시어머니예요. 아들이 결혼할 때부터 며느리와 따로 살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게 서로 편하다 싶어서 흔쾌히 찬성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했고요. 친구들이 며느리 안 보고 사니까 좋지 않냐고 놀리면 저는 손사래를 치곤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괜찮다고 명절 때도 일찍 오고 전화도 자주 한다고 말했죠. 실제로 그랬어요. 처음 5년은요.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에요. 키가 작고 둥글둥글한 체구에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성실한 애였어요. 결혼 초반에는 정말 잘했죠.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문자 보내고 명절 때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들도 착해요. 한 달에 2번은 꼭 제 집에 들러서 집안 이곳저곳 살펴보고 가곤 했죠. 저는 그때까지 행복했어요.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좋은 며느리 만나고 손주까지 둘이나 생기고 제 인생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전화 통화할 때 며느리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고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이 짧아졌죠. 명절 때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의무를 수행하듯 움직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애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피곤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여름에 수박 사면 아들네 집에 갖다 주고 김치 담그면 큰 통 하나 가져다 주고 손주들 옷 사서 보내주고요.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어요. 문자로요. 전화는 잘 안 받았거든요. 작년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들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반찬을 갖다 주려고 인터폰을 눌렀어요. 오후 2시쯤이었죠. 며느리가 화면에 나타났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군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5분쯤 뒤에 현관문을 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푸석했죠. 집에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온다는 걸 반기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반찬 전해주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현관문 앞에 서서 받기만 하더군요.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없고 차라도 한잔 하라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돌아왔어요. 기분이 묘했죠.
뭔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오셔서 수진이가 놀랐다고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화장도 못하고 나왔다면서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하는 손님이구나. 친정엄마는 언제든 불쑥 찾아갈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미리 연락하고 가야 하는 남의 집이구나.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그럴 수 있다고 며느리 입장도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추석이 왔어요. 작년 추석이었어요. 저희는 명절을 제 집에서 쇠거든요. 따로 사는 거야 따로 살지만 큰 명절만큼은 시댁에 오는 게 예의잖아요. 며느리도 그걸 아니까 추석 전날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고마웠어요. 추석 당일 아침부터 며느리가 전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제가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도와줬거든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손은 부지런하게 움직였죠. 명절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핸드폰 소리가 났어요. 띠리링 띠리링 영상통화 소리였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나가더니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죠. 저희 집은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어서 소리가 다 들려요. 며느리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친정 엄마였나 봐요. 며느리가 추석 잘 보내고 있냐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더니 지난주 생신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손을 멈췄어요. 지난주? 며느리 친정 엄마 생신이 지난주였다고? 저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며느리가 친정 엄마 생신을 따로 챙긴다는 걸요. 화면 속에서 친정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우도 정말 맛있었고 전복도 싱싱했다고 딸이 2주 전부터 준비한 게 느껴졌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며느리가 대답하는 게 들렸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자기도 기뻤다고 시장도 몇 번 다니고 정육점 사장님한테 따로 부탁해서 한우 골랐다고 말하더군요. 한우 3kg에 전복 한 접시, 가족들 다 모여서 친정엄마 생신상을 차렸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그때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너무 세게 내려놨나 봐요. 쨍그랑하고 큰 소리가 났거든요. 며느리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다시 통화를 이어갔죠. 친정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한우 구우면서 다 같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신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수세미를 꽉 쥐고 서 있었어요.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지만 꾹 참았죠. 며느리가 친정 엄마한테 잘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저는 며느리가 통화를 끝낼 때까지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온통 방금 들은 이야기로 가득했죠. 한우 3kg, 전복, 2주 전부터 준비 가족들 다 모여서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설거지하는 걸 보더니 옆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말이 없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설거지를 끝냈어요. 그날 저녁 아들네 가족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 영상 통화 내용이 맴돌았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눈이 달라진 건요. 추석이 지나고 10월이 왔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맞겠네요. 지금까지 안 보려고 했던 것들이 말이에요.
10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며느리 친구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나 봐요. 아들이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결혼식 간다고 했죠. 저는 뭐 선물 보낼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들이 괜찮다고 며느리가 알아서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알아서 준비했다는 그 말이 자꾸 걸렸어요. 일주일 뒤 아들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결혼식 잘 다녀왔냐고 물었더니 잘 다녀왔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친구 결혼식이라 선물도 20만 원 넣었고 결혼식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도 먹고 왔다고 하더군요. 20만 원이라는 숫자가 귀에 박혔어요. 저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뭔가 마음 한켠이 불편했죠. 며느리 친구 결혼식에는 20만 원을 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교하면 안 되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하지만 일단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10월 말 아들네 집에 갔어요. 이번엔 미리 연락하고요. 거실 한쪽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더군요. 며느리가 친정에 보낼 거라고 했어요. 곶감이랑 대추, 밤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좋아하신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효녀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곶감, 대추, 밤, 그러고 보니 저는 올해 곶감 한 번도 못 받았네요. 며느리한테 시댁에도 보내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따로 챙긴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주일 뒤 제 집에 택배가 왔어요. 귤 3kg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곶감도 아니고 대추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귤 3kg이었죠. 저는 귤 상자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며느리가 저한테 귤을 보내준 게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귤도 고마운 거죠. 안 보내줄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왜 이렇게 속상한 걸까요? 친정에는 곶감, 대추, 밤을 보내고 시댁에는 마트 귤 3kg을 보내는 이 차이가 바로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마음의 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1월이 다가왔어요. 제 생일이 있는 달이죠. 11월 18일이에요. 저는 그날을 기다렸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대했다는 게 맞겠네요. 혹시 며느리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석 때 들은 그 영상통화는 제 착각이었을까? 어쩌면 저한테도 한우나 맛있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11월 10일쯤 친구 영숙이를 만났어요. 영숙이는 제 오랜 친구거든요. 같은 동네에서 시집살이도 같이 겪고 남편 장례도 같이 치른 사이죠. 저보다 2살 많은 70살이에요. 영숙이가 물어봤어요. 곧 생일인데 아들한테 뭐 받을 거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들이 뭐 사준다고 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요. 영숙이가 며느리는 뭐 준비하는 것 같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영숙이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생일을 잘 안 챙긴다고 그냥 외식 한번 하면 다행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다를 거야. 추석 때 그렇게 친정엄마 생신 챙긴 애인데 시어머니 생일도 챙기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11월 17일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이 제 생일이라는 걸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알고 있다고, 내일 저녁에 간다고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방금 막 생각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도 잊고 있었구나. 그럼 며느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11월 18일,
제 68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니 저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싶더군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 몇 통이 와 있었어요. 친구들한테서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였죠. 영숙이, 명자, 순이 같은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아들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저녁에 간다고 하는 짧은 문자였어요. 며느리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생일이면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그랬는데 올해는 왠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시계를 자꾸 확인했어요. 오전 10시, 11시, 12시, 시간이 참 더디게 가더군요.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웠어요. 식욕이 없었거든요. 오후에도 계속 TV만 봤어요. 드라마가 나오는지 예능이 나오는지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 둘이 왔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를 불렀죠. 8살 큰 손주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5살 작은 손주 서연이는 제 무릎에 앉아서 볼에 뽀뽀를 해줬고요. 손주들은 천사예요. 정말로요. 며느리는 뒤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더군요. 아들이 케이크를 꺼냈어요. 작은 케이크였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케이크요. 촛불을 켜고 불을 끄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간단한 생일 파티가 끝났어요.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건네며 생일 축하한다고 이거 갖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라고 말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가벼웠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손으로 만져보니 카드 같은 게 느껴졌죠. 봉투를 열었어요. 백화점 외식 상품권 5만 원짜리였어요. 저는 쿠폰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추석 때 영상통화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한우 3kg, 전복 한 접시, 2주 전부터 준비 가족들 다 모여서 생신상. 그런데 저는 5만 원짜리 외식 쿠폰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쿠폰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았죠. 아들이 우리 저녁 먹고 가자고 했어요. 밖에 나가서 고기라도 먹자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슬쩍 시계를 보더군요. 아들도 그걸 눈치챘나 봐요. 30분쯤 있다가 가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애들 재워야 한다면서요. 아들이 다음에 또 온다고 시간 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말했지만 그게 정말 실현될지는 의문이었어요. 그렇게 떠났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5만 원짜리 쿠폰이 들려 있었고요. 기가 막혀서 허튼 웃음이 나왔죠. 저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쿠폰을 계속 내려다봤죠. 구겨진 봉투, 급하게 산 티가 나는 쿠폰, 5만 원이라는 금액, 이게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며느리한테 못되게 군 적 없어요. 항상 이해하려고 했고, 며느리 편을 들어주려고 했고, 아들한테도 며느리 말 잘 들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나요? 저는 소파로 가서 앉았어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죠. 그리고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영숙이가 받았어요. 생일 잘 보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추석 때 영상통화 들은 것도
며느리. 친정엄마는 한우 3kg에 전복 받았다는 것도 2주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도 그런데 저는 전날 생각난 듯이 산 5만 원짜리 쿠폰 받았다는 것도 30분 있다가 가더라는 것도 다 말했어요. 다 말하고 나니까 눈물이 또 났어요. 영숙이가 한숨을 쉬더군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고 친정 중심으로 산다고 시어머니는 그냥 명절 때나 보는 남이고 친정엄마는 평생 엄마니까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냥 넘어가라고 괜히 마음 상해서 병만 생긴다고 하더군요. 넘어가라고요? 이게 넘어갈 일인가요? 영숙이가 말했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자기 며느리도 생일 때 용돈 5만 원 줬다고 그거라도 고마운 거지 뭐냐고 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손에 든 쿠폰을 다시 봤어요. 쓸 수 있는 거라도 받았으니 다행? 아니에요. 이건 다행이 아니에요. 이건 모욕이에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 쿠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쓸까? 아니면 버릴까? 아니면 돌려줄까? 그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맞겠네요. 12월 초 아들네 집에 갔어요.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고요. 거실 테이블 위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더군요. 며느리가 친정에 보낼 거라고 했어요. 연말 선물이라면서요. 상자를 보니 한라봉 5kg, 고급 한과 세트, 홍삼 선물 세트가 있더군요. 시댁에도 보내냐고 제가 물었더니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따로 챙기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뒤 제 집에 택배가 왔어요. 귤 3kg, 또 귤이었어요. 저는 귤 상자를 보며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친정에는 한라봉 5kg, 고급 한과, 홍삼, 시댁에는 귤 3kg, 이게 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2월 중순쯤이었어요. 친구 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명자가 어제 백화점에 갔다가 우리 며느리를 봤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이랑 같이 쇼핑하고 있었는데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요. 쇼핑백을 두세 개나 들고 있었고 친구들이랑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명자가 말하더군요. 며느리가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 시어머니한테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밝은 얼굴이었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구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저렇게 환하게 웃는구나. 저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 없는데 말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어요. 아들네 가족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왔어요. 손주들한테 선물도 주고 같이 저녁도 먹고요. 며느리는 그날도 별말 없었어요. 식사 맛있게 하시라는 말과 제 대답이 전부였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어머니한테 말 좀 더 걸어보라고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말이 귀에 박혔거든요. 저랑 며느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멀어진 건가요? 연말이 되고 새해가 왔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서 그 쿠폰을 꺼냈어요. 5만 원짜리 외식 상품권, 아직도 고스란히 있었죠.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왜요? 쓸 수가 없었어요. 이 쿠폰을 쓰는 순간 저는 며느리의 그 얄팍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 쿠폰을 간직하기로 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며느리한테 돌려주기 위해서요. 1월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죠.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애들을 잠깐 봐줄 수 있냐고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손주들이야 언제든 환영이니까요. 아들이 저녁 7시쯤 애들을 데려왔어요. 며느리는 강남에서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했어요. 아들이 미안해하며 오늘 하루만 부탁한다고 말하고 떠났어요. 저는 손주들이랑 저녁을 먹고 TV도 보고 그림책도 읽어줬어요.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해요. 제가 과자도 많이 주고 뭐든 사주니까요. 밤 10시쯤 손주들이 잠들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다음 주에 친구 명자를 만났어요. 명자가 며느리 친구 엄마를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 엄마가 자랑하더래요. 지난 주말에 딸들이 청담동 한우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한우 코스가 1인당 15만 원이었다고 샴페인도 마시고 정말 호화롭게 먹었다고 말이에요. 며느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청담동 한우집 1인당 15만 원, 샴페인, 그런데 저한테는 5만 원짜리 외식 쿠폰,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15만 원짜리 한우를 먹으면서 환하게 웃었을까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웃어준 적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쿠폰을 돌려줘야겠다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걸 깨닫게 해줘야겠다고요. 말로 100번 타이르는 것보다 한 번의 확실한 충격이 더 효과적이니까요. 2월이 왔어요. 며느리 생일이 3월 5일이거든요. 저는 달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친구 영숙이한테 제 계획을 말했어요. 며느리 생일 때 작년에 받은 그 쿠폰을 돌려줄 거라고요. 영숙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느냐고, 그러면 며느리가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아들도 서운해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말했어요. 창피해야 한다고, 그래야 깨닫는다고요. 며느리가 진짜 바뀌려면 충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냥 넘어가라고, 괜히 관계만 나빠진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관계가 나빠질 것도 없다고, 이미 나쁜 거라고,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들었잖냐고 말했어요. 영숙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심하라고 아들한테 미리 말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한테 말하면 막을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에요. 며느리가 정말로 변하려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피부로 느껴야 하니까요. 2월 말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쿠폰이 거기 있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구겨지고 빛바랜 쿠폰이요. 저는 쿠폰을 손에 들고 한참을 봤어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1년을 담고 있었어요. 서운함, 실망,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이 쿠폰 안에 담겨 있었죠. 저는 쿠폰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방 속에 넣어뒀어요. 3월 5일 며느리 생일날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며느리 생일 일주일 전 저는 매일 쿠폰을 확인했어요. 가방을 열어서 봉투가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쿠폰을 꺼내서 보고 다시 넣고 그런 일을 반복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영숙이한테만 말했을 뿐이죠. 이건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3월 1일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 생일이라고 같이 외식하려고 한다면서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아들이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어요. 아들이 알겠다고
토요일 저녁 6시에 간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확인했어요. 쿠폰이 거기 있었어요. 준비는 끝났어요. 3월 5일 토요일, 며느리 생일날이 왔어요.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죠. 잠을 설쳤거든요.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 일을 해야 하나?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들은 뭐라고 할까? 손주들 앞에서 이러는 게 맞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1년을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변하려면 충격이 필요하다고 말로 100번 타이르는 것보다 한 번의 확실한 행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날을 기다렸거든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긴장돼서 그런지 목이 바짝 말랐거든요.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며느리한테 그 쿠폰을 돌려줄 거예요. 1년 동안 서랍 속에 간직했던 그 쿠폰을요.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봤어요. 아직 5시 30분이에요. 저녁 6시에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12시간 30분이나 남았네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싶었어요.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오늘 저녁 일로 가득했거든요. 7시쯤 되니 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침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식욕이 없더군요. 그냥 우유 한 잔만 마셨어요. 위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어요. 긴장돼서 그런가 봐요. 8시, 9시, 10시, 시간이 참 더디게 갔어요. 저는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청소를 했어요. 먼지 하나 없는 집인데도 자꾸 먼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계속 쓸고 닦았어요. 손을 움직여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정되는 것 같았거든요. 11시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쿠폰이 거기 있었어요. 하얀 봉투에 담긴 채로요. 저는 봉투를 꺼내서 손에 들고 한참을 봤어요. 구겨지고 빛바랜 봉투, 1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오늘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지만 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목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물만 마시고 소파에 앉아서 계속 시계를 봤어요. 12시, 1시, 2시, 시간이 가는 게 너무 더뎠어요. 아들이 차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아들이 운전석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엄마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며느리가 먼저 식당에 가 있다고 했어요. 애들이랑 같이요. 우리가 좀 늦을 것 같아서 먼저 가 있다고 하더군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거리의 풍경이 지나갔지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조금 있으면 며느리한테 그 쿠폰을 돌려줄 거예요.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울까? 화낼까? 아무렇지 않은 척할까? 아들이 말을 걸었어요. 수진이가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 생일이라 들떠있더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구나 하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기분 좋은 상태라는 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조금 있으면 그 기분 좋은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차는 계속 달렸어요.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저는 가방을 만져봤어요. 봉투가 거기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손으로 만져지는 봉투의 감촉이 느껴질 때마다
긴장이 더 커졌어요. 20분쯤 지나서 식당에 도착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밝은 조명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곳이라고 아들이 말했죠. 차에서 내렸어요. 저는 가방을 꽉 쥐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실내는 아늑하고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직원이 안내했어요. 테이블이 보였어요. 며느리와 손주들이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우리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화사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생일이라 그런가 봐요. 며느리가 인사했어요. 왔다고 어서 오시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았어요. 생일이라 기분이 좋은가 봐요. 저는 왔다고 대답하고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웃는 얼굴이었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메뉴판이 놓여 있었고 물잔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투가 거기 있다는 걸 느끼면서요. 아들이 메뉴판을 보며 뭘 시킬지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파스타가 맛있다고 이 집 피자도 유명하다고 말했어요. 손주들이 피자 먹고 싶다고 조르더군요. 저는 아무거나 좋다고 말했어요. 사실 식욕이 없었거든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파스타, 피자, 샐러드, 스테이크가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였어요. 맛있는 냄새가 났지만 저는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크를 들고 조금씩 입에 넣었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손주들이 제잘제잘 떠들었어요. 엄마 생일이라고 좋아하면서 이것저것 먹고 있었죠. 아들이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맛있냐고 좋으냐고 물어보더군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정말 좋다고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웃는 모습, 아들이 며느리한테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 손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평화로운 가족의 저녁 식사였어요. 조금 있으면 이 평화가 깨질 거예요. 제 손에 의해서요. 식사가 끝났어요. 직원이 접시를 치우고 새로운 접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케이크가 나왔어요. 초콜릿 케이크였어요. 촛불이 켜져 있었고 불빛이 어둑한 식당 안에서 따뜻하게 빛났어요. 직원이 불을 약간 줄였어요. 식당 안이 조금 어두워졌고 촛불만 환하게 빛났어요. 아들과 손주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노랫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촛불을 보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며느리가 소원을 빌었어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빌고 있었죠.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가족의 건강? 행복? 아니면 더 많은 돈? 며느리가 촛불을 불었어요. 호 하고 한 번에 모든 촛불이 꺼졌어요. 박수 소리가 났어요. 아들이 박수를 치고 손주들도 박수를 치고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박수와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고맙다고,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행복하다고요.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일인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하면서요. 손주들도 엄마 생일 축하한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웃는 얼굴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조금 있으면 저 눈물이 다른 의미의 눈물로 바뀔 거예요.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칼을 들고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잘랐어요. 한 조각,
2조각, 3조각, 4조각. 접시에 담아서 하나씩 나눠줬어요. 저도 한 조각 받았어요. 초콜릿 케이크의 달콤한 냄새가 났지만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저는 가방에 손을 넣었어요. 봉투가 손에 잡혔어요. 1년 동안 서랍 속에 간직했던 그 봉투요. 저는 봉투를 천천히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며느리 쪽으로 밀었어요. 며느리가 봉투를 봤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니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이거 받으라고요. 며느리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가벼운 봉투였죠. 며느리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봤어요. 열어봐도 되냐고 묻는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어보라고요. 며느리가 봉투를 열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봉투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백화점 외식 상품권 5만 원짜리 구겨지고 빛바랜 1년 된 쿠폰. 며느리 손이 멈췄어요. 쿠폰을 보는 며느리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들도 멈췄어요. 손주들도 조용해졌어요. 케이크를 먹던 손이 멈췄죠. 모두가 침묵했어요. 며느리가 쿠폰을 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이게 뭐냐고 묻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냐고, 왜 이걸 주시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작년에 내가 나한테 준 거라고요. 1년 전 제 생일 때 며느리가 저한테 준 바로 그 쿠폰이라고 말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다고요. 며느리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쿠폰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며느리가 다시 물어봤어요. 왜 안 쓰셨냐고요? 저는 말했어요. 쓸 수가 없었다고요. 이게 며느리의 마음인데,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마음인데, 제가 어떻게 함부로 쓰냐고요. 이 쿠폰을 쓰는 순간, 저는 며느리의 그 얄팍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요.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시냐고 묻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며느리만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1년 동안 참았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추석날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친정엄마랑 영상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다 들었다고요. 내 친정엄마 생신 때 뭘 했냐고 물어봤어요. 한우 3kg에 전복을 준비했잖냐고, 2주 전부터 시장도 다니고 정육점도 가면서 준비했잖냐고요. 가족들 다 모여서 생신상을 차렸잖냐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나는 뭘 받았냐고요. 전날 밤에 급하게 생각난 듯이 산 5만 원짜리 쿠폰이라고요. 그것도 구겨진 봉투에 담긴 쿠폰이라고요. 그리고 30분 있다가 갔잖냐고요. 애들 재워야 한다면서요. 12월 이야기도 했어요. 친정에는 한라봉 OKG, 고급 한과 세트, 홍삼 선물 세트를 보냈잖냐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뭘 보냈냐고요.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귤 3kg라고요.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어깨가 떨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1월 이야기도 했어요. 친구들이랑 청담동 한우집 갔잖냐고요. 친구 엄마한테 들었다고요.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먹었잖냐고요. 샴페인도 마시고 한우도 먹고
그렇게 호화롭게 친구들이랑 놀았잖냐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5만 원짜리 쿠폰을 줬어요.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커졌어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더군요. 목이 메인 목소리였어요. 아들이 며느리 어깨를 잡았어요. 아들도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그랬냐고 며느리한테 물어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도 사람이라고요. 나도 존중받고 싶다고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시어머니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며느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어요. 식당 안이 조용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수군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말했어요. 먼저 간다고요. 생일 축하한다고요. 맛있게 먹으라고요. 그리고 식당을 나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3월 초저녁의 쌀쌀한 바람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택시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뒤에서 누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헐떡거리는 숨소리도 들렸죠.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코도 빨개지고 얼굴도 눈물 범벅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목이 메인 목소리였어요. 숨을 헐떡이면서도 계속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요.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 생신을 그렇게 대충 챙긴 게 죄송하다고,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친정 엄마한테만 잘했다고, 어머니는 그냥 명절 때나 보는 남처럼 대했다고, 어머니도 제 엄마처럼 소중한 분인데 그걸 몰랐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더군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이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생신엔 정말 정성껏 준비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다고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 눈에서 진심이 보였어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뉘우치고 있었어요. 정말로 깨달았어요. 저는 말했어요. 약속 지켜야 한다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지키겠다고, 어머니를 정말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다시는 이런 서운한 일 없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울고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고 찬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는 약속을 지켰어요. 아니, 약속 이상을 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3월 둘째 주, 그러니까 며느리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날 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또 말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고, 앞으로 자주 전화하겠다고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변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정말로 며느리는 자주 전화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어떤 주에는 두 번씩 전화가 왔어요. 그냥 형식적인 전화가 아니었어요. 진짜 제 이야기를 들으려는 전화였죠. 4월이 왔어요. 봄이 왔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4월 첫째 주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몸은 괜찮으시냐고, 지난번에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좀 나아지셨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요. 한 달 전에 무릎이 아프다고 말한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많이 나아졌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다행이라고, 그래도 조심하시라고, 병원은 가보셨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직 안 갔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고,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주말 며느리가 왔어요. 차를 몰고 와서 저를 정형외과에 데려갔어요.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약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았죠. 며느리가 옆에서 계속 같이 있어줬어요.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챙겨줬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프시면 꼭 말씀하시라고, 자기가 언제든 달려가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5월이 왔어요. 어버이날이 있는 달이죠. 어버이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일까 싶어서 나가봤는데 며느리였어요. 손에 카네이션을 들고 있었고 큰 봉지도 들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카네이션을 제 가슴에 달아줬어요. 어버이날 축하드린다고, 항상 건강하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봉지를 주방에 가져가더니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갈비찜이었어요. 며느리가 직접 만들어 왔다고 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준비했다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나물 반찬들, 김치, 국까지 다 가져왔더군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며느리가 만든 갈비찜은 솔직히 좀 짰어요. 간장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죠. 고기도 조금 질긴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요. 왜냐고요? 간이 센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가 질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어제 저녁부터 준비했다는 그 마음,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었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며느리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했다고, 그동안 너무 못했다고, 이제부터는 진짜 잘하겠다고요. 저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6월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시냐고, 저녁 먹으러 오시라고, 자기네 집에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토요일이 됐고 저는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김치,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다고,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된장찌개는 구수했고, 생선구이는 간이 딱 맞았고, 나물도 맛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입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물어봤어요. 요즘 친구분들은 잘 만나시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요. 저는 다 괜찮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고맙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고마운 건 자기라고 어머니가 자기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충격이 필요했다고 말했어요. 7월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에 친정 가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시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저를 친정에 데려간다고요? 며느리가 설명했어요. 엄마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도 다 말씀드렸다고 엄마가 한번 뵙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가 됐고 며느리가 차를 몰고 왔어요. 우리는 함께 며느리 친정으로 갔어요. 차로 1시간쯤 걸리는 곳이었죠. 가는 동안 며느리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엄마가 어떤 분이시라고, 음식을 잘하신다고, 어머니를 정말 뵙고 싶어 하신다고요. 친정집에 도착했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현관 앞에 나와 계셨어요. 사돈 어르신이라고 부르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전화할 때마다 시댁 이야기를 한다고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 한다고 계속 말한다고요. 며느리가 쑥스러운 듯이 웃었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수진이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며느리가 철이 들었다고,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며느리가 원래 착한 애라고, 다만 조금 깨달음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9월이 왔고 추석이 다시 왔어요. 작년 추석 때 그 영상 통화를 들었던 게 생각났어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며느리가 작년처럼 추석 전날부터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표정이 밝았어요.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건 간이 어떠냐고, 이렇게 해도 되냐고, 제 의견을 계속 물어보더군요. 명절 음식을 만들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작년 이맘때는 정말 몰랐다고, 어머니 마음을 전혀 몰랐다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다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어요. 명절 점심을 먹고 나서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상 통화였어요. 친정엄마셨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그 순간 작년이 떠올랐어요.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들었던 그 통화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엄마 추석 잘 보내고 계시냐고, 자기는 시댁에서 잘 있다고, 어머니가 음식도 맛있게 해주시고 정말 잘해주신다고 말하더군요. 친정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때 어머니도 모시고 갈게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다니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11월이 다시 왔어요. 제 생일이 있는 달이죠. 11월 둘째 주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시냐고 생일 때문에 음식 준비하려고 하니까 집으로 오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정말 준비를 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11월 18일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했거든요. 한우가 큰 접시에 담겨 있었고, 전복도 놓여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들이 여러 접시에 담겨 있었고, 손수 끓인 미역국도 있었고, 과일까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머리도 땀으로 젖어 있고,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죠.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생신 축하드린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 어제부터 준비했다고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고맙다고 말했죠. 며느리가 아니라고, 자기가 더 감사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날 받은 충격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손주들도 함께요. 한우를 구우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전복을 먹으면서 웃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고, 어머니를 정말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12월이 왔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머니 댁으로 가도 되겠냐고요. 자기네 집이 아니라 어머니 댁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아들네 가족이 왔어요. 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선물이라고 고르느라 정말 오래 걸렸다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다고요. 저는 선물을 열어봤어요. 따뜻한 목도리와 장갑이 나왔어요. 캐시미어로 된 고급 제품이었죠. 그리고 편한 실내화도 있었어요. 부드러운 양털로 된 실내화였어요. 며느리가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겨울에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목도리를 골랐다고, 집에서 신으실 실내화도 편한 걸로 골랐다고, 발이 따뜻해야 건강하시다고요. 저는 며느리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진심으로요. 며느리가 제 건강을 생각해서 골라준 선물이 너무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 예뻤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그렇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손주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며느리가 피아노를 치고 아들이 사진을 찍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완전히 좋아졌고 아들도 안심하고 있고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더 자주 놀러 와요.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저를 미용실에 데려갔어요. 함께 머리도 하고 점심도 먹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했어요. 며느리가 옷을 골라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이 색깔이 잘 어울리신다고, 이거 사드리고 싶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꼭 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했을까요? 며느리 생일날 1년 묵은 쿠폰을 돌려준 게 잔인했을까요? 며느리 기분 좋은 날 그렇게 충격을 준 게 나빴을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단 1초도요. 만약 제가 그냥 넘어갔다면 며느리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만 잘하고 시어머니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면서요. 5만 원짜리 쿠폰 주면서 생일 챙겼다고 생각하면서요. 때로는 아픈 진실이 필요해요. 때로는 확실한 충격이 필요하죠. 그래야 사람이 변하거든요. 말로 100번 타이르는 것보다 한 번의 확실한 행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며느리도 그랬어요. 그 쿠폰을 돌려받은 순간 며느리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피부로 느꼈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어떻게 다르게 대했는지, 그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요. 그리고 진짜로 변했어요.
지금의 며느리는 1년 전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저를 대하고, 진심으로 챙기고, 진심으로 존중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한테 서운한 적 있으신가요? 친정에는 한우 보내고 시댁에는 귤 보내는 며느리, 친정 생신에는 온 가족이 모이는데 시어머니 생일에는 30분만 들렀다 가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한테 서운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참으셨나요? 아니면 말씀하셨나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어머니들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솔직하게 표현해야 관계가 좋아져요. 저와 며느리처럼요. 물론 방법은 중요해요. 저도 1년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쿠폰을 돌려주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며느리 생일날 며느리가 저한테 준 바로 그 선물을 돌려주면서 며느리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거울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보여준 거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며느리가 변했고 우리 관계도 좋아졌고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으니까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시어머니라고 해서 참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